용산의 의리 테스트요? 이게 뭡니까? 용산에서 의리 테스트를 뭐 설문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요? 자, 최근에 민요한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죠. 강력히 공고한다면서요. 수도권 또는 불출마. 이걸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답이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당에서 내놓은 설명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고 내용이 없었고요. 그거는 뭐 혁신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보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구두로도 보고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그 당사자들도 있는 건이라 그런 그 당사자들의 시간도 필요한 거고 당사자들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건이라 일단 지도부에서 그걸 뭐 의결을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애시당초 권고였고 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지도부라든지 주요 유력 의원들에게 다 전달이 됐고 마음 먹고 결심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안건으로 문건 접수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서 정식으로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이미 당사자들한테는 언론 등등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이 된 걸로 생각한다. 근데 좀 다 전달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시간을 왜 주는 걸까요? 약간 두 가지가 같이 설명 나오는데 좀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당사자로 꼽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당에서도 이 사안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원이지 제가 뭐 서울에 의원 시기 준다 한다고 말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100% 확신합니다. 장재원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님 절대 지역구 안 떠납니다. 정말요? 전 절대 안 합니다. 뭐 누릴 거 다 누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재원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은 뭐 지역구 사수 의지가 강해갖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0.1%도 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 그럼 여기서 5분 패널 분들께 제가 앞에 OX 팻말 갖고 계시잖아요. OX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의원들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요청을 받았잖아요. 과연 이분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가 과연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O,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요, 두 분은 O, 두 분은 X가 한 분이 세모입니까? 애매해서요. 애매해서입니까? 네. 그러면은 예. 일단 알겠어. 들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될 거다. 이건 실현되기 안 될 거다. 각각 두 분씩 나왔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만 세 분 애매한데 왜 애매합니까 이거? 이 가장 약한 분 한 분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예. 올라올 고민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약한 분 한 분은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마지막 고민할 것 할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분들은 예.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시간은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오. 내년 4월이 지나면 제가 볼 때 대통령보다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인물들을 위해서 당이 재편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권력의 승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윤핵관,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회의사당에 입성하지 않고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다음에 저분들이 강제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예. 그냥 조용히 물러날 분들이 아니다. 아. 그랬을 때는 당이 상당히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서로 벼랑 끝전 싸움을 할 거라고 보고요. 굳이 뭐 올라올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김종욱 행정관 내려주시고요. 네 분 남은데 제가 한 1분씩 들어서 설명을 다 들어보겠는데 제가 다른 추가 질문도 좀 할 거예요. 일단 X를 고르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지금 윤경호 수장님과 배영찬 수장님인데 배영찬 수장님 일단 X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고 네. 만약에 실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진짜 나타나게 되면 혹시 용산에서 물 밑에서 나설 가능성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제가 X를 들었냐면은 급발진 예. 또는 나는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기 때문에 대구를 안 떠난다. 예. 이런 이야기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발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마 5월을 던 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에이 1월 달 가면 할 겁니다. 총선 다가오면 2월 달 가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유권자들에는 소용이 없어요. 왜? 오. 지금 해야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오히려 내년 총선에는 지금 의석수가 많지 않은 국민의힘이 도전자 입장이거든요. 그럼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절박한 모습을 안 보이면 유권자들은 여유 있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빨리 그 결단을 내려야 민주당에 대한 역으로 압박이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대표가 불출마 또 험지 출마하는데 이재명 대표 뭐하냐?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하냐? 이렇게 압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이게 만약에 여론이 더 악화되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밑으로 결정 내려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 똑같이 X를 선택하신 윤경호 소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X입니까? 앵커가 불출마와 험지 출마, 수도권 출마를 한꺼번에 물어서 제가 같이 약간 했지만 구별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불출마와 수도권 출마, 다시 말해서 지역구를 옮겨서 예. 다른 곳에서 출마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봐요. 집권당은 다른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상들이 중진이라며요. 예. 갑자기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거나 내침을 당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친윤 또는 예. 뭐 윤핵관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조차도 옮기세요라고 얘기하거나 불출마하세요라고 한다면 예. 장관이나 아니면 장관에 준하는 다른 위원장 다른 등등 임명직. 자리를 예. 주면서 불출마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역구를 옮기는 건요.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명예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주소도 없이 나온 의원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우리의 선거법상은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지역의 일꾼으로 내가 지역구 대표로 나오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그건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받아주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영남에서 또는 부산에서 뭐 등등해서 3선, 4선을 한 의원들이 갑자기 수도권으로 온다. 예.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중진이고 무게가 있고 본인이 전국 단위의 정치인이면 예. 비례대표로 나서서 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백업하고 제가 이렇게 밀겠습니다. 저를 봐서 우리를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야죠. 지역구를 옮겨서 흔히 말하는 험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마를 한다. 이건 전 유권자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단호하게 정말 표로 응징을 오히려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이건 또 혁신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출마는 다르다고 봐요. 일단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를 똑부러지게 안 하니까요. 근데 다음 모습이 있습니다. 친윤의 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신 분이죠. 장제원 의원. 오는 11일 지역구 외곽 조직 행사를 갔는데 버스 90여 대가 등장을 한답니다. 4천 명이요. 그러니까 지역구의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의 이제 구성원들, 지지자시라고 할 수 있죠. 4천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한다. 그럼 이거는 지역구가 더 단단해진다, 강화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근식 교수님은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버스 과실 한번 했죠. 한 번 했어도 그때도 주목받았죠. 주목받았죠. 그때는 뭐 몇십 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번에 이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90대 4천 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저것을 보면서 지역구를 끝까지 버티겠다, 고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아는 장제원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제가 믿는다면 저렇게 한번 힘을 과시하고 불출마라는 극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뭔가도 있지만 이 정도지만 그랬지만 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측근으로서의 나의 최소한의 도리를 위해서 내가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리겠다. 그게 훨씬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 소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몇몇 상징적인 분들에 대한 불출마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나 권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벗어나기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위해서라면 밀려 쫓겨나느니 불출마라는 명예로운 퇴로를 스스로. 찾고 그 다음에 정치적 후위를 도모하는 게 훨씬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90대씩이나 동원한 것은 아마 대통령에 대한 충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부터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순서가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기대를 섞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영남 중진 다선 의원들 그다음에 당 지도부 예. 뭐 핵관들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이 공고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다 리스트 짜서 몇십 명이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자 리스트별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징이죠. 아까 예. 혁신이 관계자가 이미 언론에 다 통해서 알려줬다 그럼요, 이미.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난번 2015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갔을 때도 민주당 선거 패배 위기에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겨우 살아났던 게 뭐냐면 그때 친노의 가장 대표적인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 2명 자르고 끝냈어요. 이해찬 공천 안 주고 정청래 자르고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도 당 지도부 중진 핵관 세 개가 겹치는 분이 계십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겹치죠. 세 가지가. 예. 장제원 또 의원이 겹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분 정도가 희생과 결단을 요구받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 여론이나 당내 여론도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분들도 영예롭게 예. 결단을 하는 모습이야지 뭐 쫓겨서 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제 생각은 그래요. 주호영 의원은 사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주호영 의원은 그 핵관도 아니고 뭐 당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했던 분도 아니고 예. 저는 그냥 지역에서 잘 하시는 분이니까 주호영 의원은 또 합리적인 분이시고 저는 주호영 의원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이 질문도 같이 드리죠. 잠깐 아까 윤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라 그랬어요. 실현될 거다. 그러니까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가. 그럼 그분들은 혹시 다른 임명직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열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옮기는 거는 사실 주신 말씀이 원칙인데 실제는 그 해당 지역에서 힘 있는 국회의원을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현 대표가 성남을 떠나서 계양에 갔을 때 계양 주민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조금 더 힘 있는 분이 왔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이 되겠다. 이런 취지의 유능함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국민적 메시지를 위해서 험지 출마 등을 이제 권고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께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이렇게 세대 교체 의지가 있다. 실행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목적은 의석수 총량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약에 유리하다 그러면 험지 출마가 되는 거고요. 험지 출마해서 거기서 의석수를 하나 더 늘리면 그건 성공한 험지 출마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험지 출마를 모든 분께 적용하는 이거는 사실 전략이 아닌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께 메시지가 될 만한 분들이 잇따라서 어느 분 정도까지는 아마 선언할 것인데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희생이라 그랬잖아요. 희생은 자발적인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책임이 없지만 희생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정도의 단어 선택을 했다고 보고 희생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좀 늦게 해야죠. 희생 점수를 많이 받을.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처럼 예를 들어서 외출하기 전에 집안 단속하는 거로 만약에 판단한다고 그러면 외출하기 전에 집안 단속이요.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사실은 갈 의사가 없고 여기 튼튼한데 예. 내가 당을 위해서 또는 뭐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간다라는 최후의 어떤 기부합 예. 이 정도가 접수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도 의견 들어갔고요.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가 실현이 됐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는 누가 가는 것인가? 이게 최근에 혹시 용산 참모 출신 또는 검찰 출신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혁신위에서 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엄정한 어떤 경쟁의 과정 속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혁신위 안에서 안건으로 분명히 논의돼서 어느 시점인가는 아마 당으로 최고위로 접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예. 제가 한 1분 일 텐데 이거 관철되겠습니까? 관철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험지 출마 불출마라는 그 당 지도부 중진 그 윤핵관의 이 희생과 결단과 예. 똑같은 맥락이죠. 어.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명예를 가졌고 예. 그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측근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예. 사실은 특권도 없이 특혜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그 백의종군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제 수석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급이 이제 내려온다고 예. 하는데 일찍이 저는 자기가 할 생각이 있으면은 그 장소나 지역을 정해서 일찍 사표를 쓰고 나와서 대통령을 위한 일념 하나로 열심히 발로 뛰면서 열심히 경선을 준비하거나 본선을 준비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너희들 명함 파기 위해서 특혜 승진은 없다. 그냥 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 전략공천 없다. 예. 그 나가서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모범적인 선례가 저는 중랑에 간 이승만 행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그 패기와 리더십으로 자기가 초중고를 다녔던 지역이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먼저 가서 예.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당협위원장 먼저 받아서 열심히 예. 뛰고 있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꽂아주길 바래가지고 좋은데 안방 찾아가고 양지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진이나 무슨 당 지도부나 윤핵관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이야기죠. 저는 선당우수로서 발바닥에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뛰고 경선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